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정일 경감입니다. 오늘 연사로서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처벌, 청소년 선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파트 8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 휴대폰의 그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는 인터넷상으로 괴롭히다라는 사이버 불링 징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건은 다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죠. 그때 그 피해 학생의 단톡방에서 발견된 그 모 용어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라는 용어로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당시의 경찰관도, 생활지도 부장님도, 그리고 그 친구의 피해 학생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부모님도 그 용어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 강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앞에 이 8가지의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몇 가지나 알고 계시나요? 이응, 기응, 리을, 이응, 앳배시, 낄끼빠빠, 더럽, 월거지, 정육점, 전거지, 남아공. 자, 저희 경찰은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원하고 그들만의 방어가 무엇인지, 그들만의 세상에서 왜 보호막을 치고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고 또 그걸 알아야지만 저희도 수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응, 기응, 리을, 리을. 이건 레알이라는 그 친구들의 용어죠. 은어, 속어, 또 신조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낄끼빠빠, 더럽, 사랑이라는 신조어죠. 월세 사는 친구들한테는 월거지라고 놀립니다. 남아공, 남아서 공부해라. 이런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친구들과 소통이 돼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 경찰도 그들의 용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7시만 되면 한 여고생이 어떤 직장인 남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깨워줍니다. 깨움을 받는 그 남성은 점점점 안 좋은 상황을 요구하죠. 애교 있는 목소리로 좀 야한 말을 하면서 나를 좀 깨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요구를 하죠. 전화 한 통이면은 2,000원에서 3,000원의 수수료가 지불이 됩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중생, 여고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 강연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저런 게 정말 있어? 정말 이런 게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저희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야한 음담패설, 깨워주면 나중에는 결국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를 알게 된 주변의 친구들은 SNS상에다가 이걸 또 유포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고요. 이 피해자한테 또 한 번의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줍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사이버 폭력이 앞으로는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징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을 접하시게 된다면 이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에 수신음이 울릴 때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갑자기 자기한테 어떤 요구사항의 휴대폰 벨 소리라든가 문자 같은 거를 받게 되면 굉장한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표출을 하죠. 또는 학교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는 용돈이나 기프트 머니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왜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친구한테 뭔가를 속된 말로 계속 갖다 줘야지만 본인이 살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걸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성적이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겠죠. 또는 전학을 요청하거나 유학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대안학교 갈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검정고시 같은 거를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 그냥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웃음기를 상실하게 되고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는다. 자, 법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년 사건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를 이거는 사건이 되지 않겠는데 혐의가 없어. 이거는 죄가 안 돼.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는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를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중한 사안이다. 15살짜리 아이가 남들이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다쳤다. 그렇게 되면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을 기준으로 입건이 안 됐으면 내사지만 입건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해서 정말 상대방한테 큰 상처나 상해 같은 거를 입히고 중한 죄를 지었을 때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 14세부터 19세까지는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라벨 효과죠.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저희 수사기관의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이 친구가 초범이고 사건이 굉장히 경미하고 반성의 기미도 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저희 경찰에서 직권으로 이 친구는 우리 검찰로 보내지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끝냅시다. 이 친구한테 낙인 효과를 지우지 말고 다시 한번 사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하면서 저희들 내부에서 경찰서 내부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 생활 지원, 법률 지원을 해주고 희망교실이라는 이런 범죄 분석가 같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만 14세에서 19세 그 친구들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낙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울타리 안으로, 사회 울타리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절차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의 다이버전이라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다이버전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청소년 업무를 하는 내 입장에서 청소년 선도와 계도를 위한 지금 내 역할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선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조건부 훈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즉결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입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사가 아닌 거죠. 입건은 되었지만 20만 원 아래쪽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되었을 때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단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반면 선도조건부 훈방이라는 거는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해가지고 초범이고 사건이 굉장히 경미하고, 그러니까 폭력이나 단순 간단한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가벼운 경미한 범죄, 그리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경찰의 절차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좀 아까도 접했고 어제도 접했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을 접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이 청소년다워야 되듯 어른도 어른다워야 된다는 거. 어른이 어른답다면 청소년들은 그 어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들이 얼만큼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게, 그리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제 경험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